자, 주현덕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이 6시 33분. 해가 많이 길어졌어요. 지금도 6시 33분인데 아직도 창문 밖에 조금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막 식사를 조금 아까 마치고 마이크에 앉았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그 일부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했고 조금 제가 뭐 화난 건 없어요. 그냥 바른 소리를 한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부는 이제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제가 물론 이제 뭐 저도 지금 장을 저는 이제 장 끝나면 제가 항상 복귀한다, 분석하는 그런 시간을 제 나름대로는 많은 시간을 좀 보내거든요. 저도 지금 분석을 안 했어요. 분석을 안 하고 아까 장중 흐름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동영상 이렇게 같이 누르면서 같이 좀 분석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대충 하지만은 뭐 분석을 뭐 미리 한 건 없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제가 뭐 오늘 갑자기 안 보다가 오늘 갑자기 본 것도 아니고 늘 봐왔고 오늘 하루 종일 또 주식시장을 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주식의 흐름이라는 게 뭐 오늘 갑자기 제가 뭐 그렇죠? 갑자기 뭐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고 늘 해왔던 거니까 또 장도 마찬가지로 장도 계속 흘러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특별하게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녹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뭐 대충 감을 잡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자세한 거는 이제 그 방송에서 한번 저도 같이 한번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 제 2부에서 말씀드릴 내용을 제가 이제 특히 내일이죠.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그 다음에 내일,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초 이게 상당히 우리 시장한테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무슨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귀담아 좀 들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 그렇죠? 2.78%, 2.78%. 아까 장중에 제일 하락폭이 컸을 때가 저가가 마이너스 3.29%죠. 뭐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그 아래 꼬리를 살짝 다른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아래 꼬리를 다를 때 의미가 있는 아래 꼬리가 있는데 여기서의 아래 꼬리는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이 사실은 제가 어저께까지만 해도 코스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잘 버텼던 시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 제가 그 이유는 예,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거로 제가 아는데, 사실 이제 코스닥 시장, 이 코스피 시장은 그렇죠. 이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죠. 예, 물론 이제 뭐 매수는 그렇죠. 떨어질 때 매수는 개인들이 제일 많이 했죠. 그렇지만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번 떨어질 때 하락 크게 떨어질 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해서 떨어뜨렸다. 물론 기관도 거기에 포함되지만 외국인들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물론 연동도 되지만은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들 그렇죠? 개인들의 어떤 시장 장악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시장 장악력에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의 장악력이 조금 더 강한 편이에요. 물론 개인들이 이 코스닥 시장 자체를 그렇죠? 종합지수 코스닥 지수 차트를 갖고 지수를 올리고 떨어뜨리고 이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덜 떨어질 수 있는, 그래서 장악력이 좋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도 사실은 코스닥 시장도 같이 뭐 병행을 하지만은 비중 자체를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 비중을 많이 두고 코스닥 시장은 그냥 양념 정도로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시장 장악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던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무너지는, 그렇죠? 최근 들어서 가장 크게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야, 이거 잘못하다가 이제 코스닥도 본격적인, 뭐 사실 본격이란 말이 조금 그렇긴 한데, 하락이 한번 가속도가 붙으면 더 무섭게 가속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도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확실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좀 감지가 됐습니다.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제가 어제 그 동영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어제 동영상에서 그렇죠. 어제 그 동영상에서 어제 뭐 조금 그렇죠. 강보합으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전혀 바닥을 잡은 그런 그렇죠. 바닥을 잡은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흔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 누구나 그렇게 다 감지가 그렇게 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지금 각도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그렇죠. 떨어지는 각도가 80도 정도의 각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급락 각도죠. 보통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를 때도 그렇고 떨어질 때도 그렇고 이 각도가 있거든요. 각도가 있는데 지금의 각도는 하락 각도가 거의 80도 정도 돼요. 뭐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눈대중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락 강도가 나올 때 이 양봉이 나오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잠시만요. 저희 집에 그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동영상 만들고 올 때 강아지가 좀 앉으셨으면 집중하기가 좋은데 강아지가 자꾸만 짖으니까 집중이 좀 집중력이 떨어져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하락 강도가 강할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양봉 나올 때 있죠. 그렇죠? 이게 정말로 조심해야 될 양봉이에요, 여러분들. 이 양봉은
이거는 이럴 때 양봉 나올 때 정말 거래량이 크게, 그렇죠? 크게 증가하면서, 그렇죠? 특히 매수세가 많이 유입된 거래량입니다. 왜냐면 이 거래량에는 매수와 매도가 같이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 일봉을 보게 되면요. 근데 매도보다 매수가 훨씬 많은 그런 매수세가 많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해 줘야 돼요. 거래량이. 근데 떨어질 때 이런 양봉 났던 구간에 보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음봉 났던 구간에 거래량이 더 많았지. 양봉 날 때 거래량이 항상, 그렇죠? 음봉 날 때 거래량보다 작았잖아요. 그런 거는 그 속임수 반등이에요. 속임수 반등. 그리고 그 양봉 나온 다음에, 그렇죠? 양봉 나온, 떨어질 때 양봉 나온 다음에 더 큰 하락을 암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그 하락도가 큰 구간에서의 양봉은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건 종목에서도 똑같아요. 종목에서도 제가 뭐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샘플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은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어저께 그 양봉 나왔던 그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불길한 그런 양봉이죠. 물론 뭐 어저께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락할 때 대부분의 양봉이 다 그런 식입니다. 안 좋은 불길한 양봉. 잠시만요. 뭐 코스닥도 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뭐 비슷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얘기 드리다 보면 드릴 얘기가 뭐 많다 보니까 두서가 약간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흐름을, 그러니까 동시효과죠. 동시효과. 장 시작 전에 동시효과에 딱 움직일 보니까 제가 야 오늘 잘못하다가 오늘 크게 밀리겠구나. 왜냐면 여러분들 동시효과 때 뭐 종목들이 크게 밀리지는 않았었어요. 약간 그렇죠. 크게 밀리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뭐 크게 뭐 이렇게 막 빨갛게 올라온 것도 별로 없었죠. 근데 딱 보니까 크게 밀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게 별거 아닌데요. 별거 아닌데 이 장을 분석하고 장의 흐름을 이렇게 잘 대응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 미묘한 데서 의외로 답이 찾아진다고요. 근데 이제 사실 초보자들은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설사 초보자가 아니고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까지 딱 캐치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근데 저는 오래 하다 보다 주식을 오래 하다 해와서 그런지 그런 어떤 미묘한 부분에서의 어떤 캐치를 운 좋게 잘 합니다. 물론 놓칠 때도 있지만은 잘 하는 편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침부터 삼성전자 그 동시효과에서 딱 보니까 삼성전자를 그 상승 출발을 안 시키려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삼성전자를 왜냐면 오늘 그 새벽에 마감한 뉴욕 시장 그렇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큰 폭으로 반등을 해서 마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오늘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도 야 미국 장이 반등했으니까 오늘 우리 장이 그렇죠? 반등하겠구나. 사실 저도 오늘 그 동시효과 보기 전까지만 해도 어저께 어느 정도 그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 강보합을 어저께 마감시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오늘 장이 아침에 좀 들렸다가, 그렇죠? 조금 들렸다가, 뭐 크게는 못 들린다고 좀 보고, 약간 들렸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뭐 1%나 뭐 1% 범위에서 왔다 갔다, 뭐 1, 2, 많으면 뭐 한 1.5%, 2%도 못 갈 거라고 저는 봤고, 그 정도 올랐다가 다시 미끄러지는 밑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사실은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데 아침에 동시효과를 딱 보니까 아 그렇게도 안 되겠구나. 이거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잘못하다가 계속 밑으로 꺼지겠구나. 되게 감을 잡았어요. 그게 아까 삼성전자의 동시효과에서 움직임이 플러스로 움직이려고 계속 누군가가 노력을 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삼성전자를 플러스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동시효과에서도 그게 작업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침 그 삼성전자의 그 시가, 그쵸? 시가가 마이너스 0.5%였었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를 강보합 이상에서 출발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근데 동시효과에서 딱 흐름을 보니까 그런데 계속 플러스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계속 동시효과에서 누군가가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 딱 잡았죠. 감 잡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걸 감을 잡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저께 제가 그랬죠. 풍령이 어저께 그 저녁 때 그 동영상에서도 어저께 그랬잖아요. 제가 여기 어디예요? 어저께 기관 창구에서 그렇죠. 기관 창구에서 어저께 6천억이 넘게 매수가 들어왔었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5천억 약간 넘는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던 거는 제가 어저께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 시장이 많이 떨어졌고 그렇죠. 어저께 거기다가 미국장의 장중에 그 미니 나스닥이 상승 중이었고 또 미국이 워낙 큰 폭의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2008년 이후 제일 하루 만에 떨어진 폭으로는 가장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많이 떨어지면요 나중에 더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한번 반등을 하는 게 그게 확률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금융투자 쪽에서도 오늘 미국장이 어떤 식으로든 반등할 거다. 그러니까 매수하자. 매수해서 내일 장이 좀 뜨면 거기다가 갖다 때리자.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85% 이상이에요. 이거는 경험상 그래요. 그래서 금융투자 애들은 아침부터 장을 최소한도 코스피 시장이든 코스닥 시장이든 뭐 어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 어저께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으니까 장을 조금 올리려고 그랬겠죠. 그렇죠? 올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그렇죠? 올려야 되겠죠. 근데 조금 이따도 삼성전자를 한번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융투자가 어저께 5천억 이상 매수를 했을 때 삼성전자를 매수 안 했을 리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매수했겠죠. 5천억을 뭐 어디다가 뭐 개별주들 그렇죠? 매수했겠습니까? 다 지수랑 연동되는 종목 쪽에 대부분의 매수가 됐겠지요. 그건 뭐 안 봐도 뻔하죠. 그렇다고 제가 어저께 뭐 금융투자 쪽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겠냐 그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뭐 그것까지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제가 봤을 때 분명히 플러스권으로 삼성전자를 플러스권으로 시초가에 플러스권을 만들려고 했던 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금융투자 애들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플러스로 안 만들게 하려고 계속 누르더라고요. 그럼 누른 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 그건 안 봐도 뻔하죠. 외국인이었죠. 이런 거 여러분들 아침에 그거 캐치하신 분 계세요? 그거 캐치하신 분 계시면 그 실력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한번 장을 크게 밀라고 그렇죠? 마음을 먹었구나. 다 감을 잡았어요.
감을 딱 잡았죠. 그러니까 설사 아침에 조금 떴다가 밀어도 되는데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려고 했던 외국인들의 그 동시효과에서의 삼성전자의 흐름, 그거를 딱 보고 아 오늘 장 크게 밀리겠구나 감 딱 잡았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죠. 아침에 삼성전자가 약보합에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약보합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플러스로 올라가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오늘 삼성전자가 최저가가 오늘 52,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가가 52,100원에 끝났으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수를 조금이라도 반등시킬 의도가 있었으면 삼성전자도 52,000원에서 장중 저가가 52,000원이었는데 최소한도 뭐 53,000원이나 그렇죠. 뭐 52,900원, 800원이라도 올렸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 삼성전자의 오늘 그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면 여실히 딱 나타나더라고요. 뭐 보세요 여기서 이 삼성전자 이게 삼성전자 이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이거 잠깐만 이게 나와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이거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이걸 꼭 뭐 봐야지 답이 나오는 게 아니죠. 안 봐도 뭐 대충 감 잡아야죠. 어저께 그렇죠? 기관이 삼성전자를 389만 주 정도를 약간 넘는 걸 매수했죠. 근데 그 중에 어저께 267만 그렇죠? 267만 7천 아마 금액은 잘 대충 모르겠어요. 한 1,000억이 훨씬 넘을 텐데 요것만 삼성전자만 1,000억이 훨씬 넘을 텐데 그 중에 267만 7,315주의 삼성전자를 매수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금융투자 애들이 오늘 장을 미국이 반등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침에 장을 뜨게 되면 일단 삼성전자를 한번 어저께 매수했던 거를 한번 때려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을 확률이 제가 볼 때 거의 85%에서 90%. 근데 외국인들은 그것조차도 용납 안 하겠다 해서 동시효과에 눌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다. 이미 장 시작 전에 예상을 하고 들어갔어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를 보세요. 보면 여러분들이 감 오시죠, 그렇죠? 오늘 삼성전자를 지금 최근 매도 쳤던 걸 한번 쭉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테니까. 제일 많이 매도 쳤죠. 1,000만 주 이상 매도 쳤죠. 보통 때 같으면 보통 때도 많이 매도 쳤죠. 640만 주, 995만 주, 275만 4천 주, 뭐 그렇죠. 849만 8천 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오늘 하루에 얘네들이 외국인이 1,000만 주 넘게 매도 쳤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오늘 장을 아예 반 죽여놓으려고 각오를 하고 들어온 거예요, 썼어요.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이렇게 거를 미리 마음을 먹고 들어왔다 그러면 지수는 뭐 안 봐도 뻔한 거죠. 뭐. 무섭죠, 여러분들. 무서워요. 장 초반에 조금의 반등조차도 용납을 안 한 거. 뭐 용납 좀 하면 어때, 그렇죠? 조금 올랐다가 밑으로 밀려도 뭐 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용납을 안 하는. 겁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로 들으세요. 왜냐면 이제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결인데 한 번은 뭐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에서 683억 그렇죠?
하도 요새 뭐 현물에서 매도를 많이 쳐서 오늘 뭐 683억 매도 쳤다 많이 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보통 때 많이 쳤으니까. 근데 선물은 오늘 매도를 많이 쳤어요. 선물 좀 줄였나? 아까 장중에 5천억 넘었었는데 잠시만요. 줄였네요. 아까 장중에 제가 6,500억 넘는 것까지 봤었거든요. 이거 시간에서 줄였네. 시간에서 좀 줄였네. 근데 그래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3천억이 넘었네. 아까 장중에 제가 6천억 넘는 거 봤었거든요. 그러면 근데 하여튼 뭐 3천억 줄여서 3천억이 넘었는데 그럼 이것만 합하면 그래도 거의 뭐 그렇죠. 1조에 가깝네요. 1조는 넘지 못했지만 1조에 가깝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오늘 그리고 코스닥도 매도가 엄청 많았어요. 개인들이 뭐 거의 뭐 3,199억. 여러분들 이거 코스피 시장하고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겁니다. 여러분들 뒤에다가 공짜 하나 붙이면 돼요. 개인이 코스닥에서 3조 정도 샀다. 이 정도의 규모로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산 거죠.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에서 맘 놓고 2,613억을 때렸고, 그렇죠? 엄청 때린 거죠. 그러니까 뭐 코스닥도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 코스닥 시장이 개인들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개인들은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갖다 때리면 아무리 뭐 시장 지배력이 좋은 개인도 코스닥을 방어할 수가 없어요. 뭉쳐있는, 그렇죠? 뭉쳐있는 외국인,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 아무리 뭐 돈으로 갖다가 뭐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래도 집중력한테는 못 당하는 거죠.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결인데요. 지금 이거는 한번 꼭 오늘 뭐 내일이 선물 옵션 만결이니까 이거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죠. 평상시에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월물 콜 옵션 한번 보겠습니다. 콜이라는 건 이제 그렇죠. 콜이라는 거는 장이 올라야지만 그렇죠.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콜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제가 누적은 안 하고 대충 보세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게 되면 뭐 오늘은 콜을 뭐 한 뭐 조금 사긴 샀는데 대부분 콜을 매도했었죠. 그렇죠? 대부분. 물론 요 밑에도 뭐 매수한 것도 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특히 최근 걸로 보면 계속 매도 쳤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은 콜을 조금 매수했네요. 그렇죠? 콜을. 최근 것만 보면 그렇죠. 개인들은 콜을. 그러니까 위에 올라온다 쪽에다 조금 더 배팅을 더 집중적으로 했죠. 그리고 기관들도 콜을 최근에 최근만 본다 그러면 콜 쪽에다가 배팅을 했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보게 되면 뭐 오늘은 좀 콜을 조금 막 사긴 샀지만은 대부분 콜을 팔았죠. 그리고 풋을 볼게요. 풋은 뭐예요? 풋은 이제 거꾸로 콜하고 반대죠. 풋옵션은 장이 크게 떨어져야지 대박 나죠. 그렇죠? 크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대박 나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최근 거만 보세요. 최근 거만. 뭐 저 뒤에 거만 다 보면 좀 머리 아프니까 최근 거만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보게 되면 물론 여기는 매도했던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또 매수해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은 풋을 약간 콜은 분명히 그렇죠. 콜은 매도했었고 풋은 매수했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은 얘네들은 뭐 주식도 사 선물도 뭐 샀다 팔아 뭐 콜도 사고 풋도 사고 얘네들은 뭐 개인들은 그냥 사는 쪽으로는 다 사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개인들은 종목으로 들어가도 좋은 주도 우량주도 사고 잡주도 사고 테마주도 사고 다 산다 그랬잖아요. 콜도 사고 풋도 사고 그러니까 뭐 이걸 봐서 뭐 감을 잡을 수 없죠. 참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주식은. 그리고 기관들은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들하고 포지션이 좀 반대죠. 그렇죠? 기관들은 풋을 팔았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콜을 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드렸었나?
외국인과 기관들하고도 항상 보면 물론 이제 외국인과 개인 간의 어떤 포지션은 완전히 반대인데 이런 기관하고도 포지션이 반대예요. 근데 주로 보면 외국인들이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개인들 기관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외국인들은 뭐 우리가 콜프만 보더라도 외국인들은 지금 장의 방향성 특히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볼 때 외국인들은 지금 장을 밑으로 지금 그렇죠 하방으로 보고 있구나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를 기관 쪽 특히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끌어올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예 그거부터도 용납하지 않고 밀어버린 외국인들의 의도 확실하게 제가 그 동시효과에 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시장에 큰 폭으로 폭락을 했지만은 외국인들은 지금 밑으로 방향성을 더 잡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조금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종합지수 코스피의 종합지수 차트를 잠깐 보게 되면 장중에 오늘 종가가 그렇죠. 종가가 1908로 끝났어요. 그렇죠. 1908로 끝났는데 제가 아래 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별 의미 없다 그랬죠. 의미 없습니다. 근데 장중에 아까 1900이 깨졌어요. 장중 저점이 얼마였었냐면요. 1898이었었어요. 1898.27. 1898이었어요. 7이요. 98점 이렇게 1998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1900이 깨졌었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계속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코스피 지수를 갖고 설명드렸었죠. 제가 2번 이상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번에 분명히 못 들으신 분들은 그걸 보세요. 제가 저번에 그랬죠. 지금 2차 하락이 지금 진행 중인데 1870 정도까지 밀릴 수 있다. 근데 그 5차는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점장이도 아니고 그렇죠. 점장이도 아니고 여기서 뭐 정확하게 1870을 찍는다 안 찍는다 그거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앞뒤로 앞뒤로 한 10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의 오차는 감안하세요. 1870 기준으로 해서 한 15포인트 뒤로 15포인트 정도 그렇죠. 그 정도는 앞뒤로 한 30포인트까지 여분을 주시면 15포인트 15포인트 정도 큰 무리는 없을 건데 여기가 이제 2차 하락에 그 지선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뭐냐면 오늘 장중에 1900도 깨졌고 그리고 뭐 아래 꼬리를 살짝 달고 끝나가지고 1908에 끝났지만 아래 꼬리가 다는 의미는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이제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상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더욱더 여러분들이 장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야 될 그런 위치에 무슨 얘기냐면 중요한 위치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내일이 될지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내일이 될지 아니면 모레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주초로 넘어가게 될지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장을 대응을 해 봐야지만 알겠어요. 아무리 뭐 내일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해도 내일 다 결정 나는 경우보다도 그 다음 날이든 아니면 그 다음 주초로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내일 그 다음에 금요일 그죠 이번 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뭐 월 화 뭐 수 정도 그 사이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거래일수로 한 5일 정도의 거래일수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뭐 내일이든 모레든 시장을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밀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얘가 반드시 뭐 이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단정은 못하지만은 충분히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그러면 오늘 종가가 1908이고 오늘 장중에 1900이 깨졌었던 걸 감안한다 그러면 이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1870 얘기했을 때 아마 반신반의 했을 거야 아마. 안 그랬어요? 솔직하게 에이 설마 너무 좀 오버하는 거 아니야? 설마 거기까지 내려가겠어? 왜? 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다니까요. 누구한테? 팩 아무개님한테. 응? 에이 설마 거기까지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1870 얘기했을 때 에이 설마 뭐 거기까지 내려오겠어?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아이 뭐 그렇죠. 그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오늘 당장 1900이 깨졌었잖아요. 장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87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제는 어이 뭐 거기 여기서 뭐 30포인트 정도 내려오면 뭐 내려온 거네. 이제는 현실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이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들으세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를 잘못 들으면 제가 만약에 여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여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저번에 팩 안무개님 방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누가 또 이렇게 저기 창에다가 올려놓더라고. 근데 제가 얘기한 의도하고는 조금 약간 핀트가 안 맞게 올려놓으시더라고. 잘못하면 제가 정확하게 그 표현이 아니거든요. 별로 어렵게 제가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여기 제가 월봉을 틀어놓고 말씀드릴까요? 오늘 종가가 1908인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여기서 30포인트 뭐 38포인트 정도 그리고 제가 아까도 뭐 1870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에 서로 그 정도는 여유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 단 하루만 해도 1870을 올 수가 있는 거죠. 하루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잘만 하면 그렇죠? 잘만 하면 이게 이번 하락의 바닥을 잡을 수도 있는 위치가 되는 거죠. 만약에 1870 정도를 지켜준다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2차 하락의 그 하단 부분이 187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면 그나마 행복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게 이제 이게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초가 될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한 1870 근처는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를 지지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지를 해야지만 그리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 동시에 본격적인 그렇죠? 본격적인 반등이 나와줘야죠. 그러면 이번 하락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위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바닥 찍으면 거래량이 확 늘면서 갑자기 종목들이 갑자기 좀 밀렸다가 갑자기 쫙 치고 올라가는. 그러면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외국인들 뭐 기관도 뭐 당연히 그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만은 외국인들이 뭔가 매도가 확 줄어들든지 그렇죠? 매도가 확 줄어들든지 아니면 매수로 전환해 주든지 그런 어떤 것도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번 하락에 바닥이 되는 것이 동시에 고생 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바닥이라 그러면 그동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현금을 비축해 놨던 거를 여기서 배팅을 들어가야죠. 배팅이 들어가야죠.
여러분들 이런 거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까? 무료로. 제가 무슨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이 좋으신 거예요. 저하고 뭐 이런 유튜브 공간에서 인연이 될 그런 어떤 뭐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 방송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운이 좋으신 거라고.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맨날 소설 쓰는 얘기는 하지. 그쵸?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확실한 어떤 바닥이라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고 신호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현금 들고 계신 거 갖다가 거기서 올 투입해야 되겠죠. 그렇죠? 투입해야죠. 근데 이제 분명히 이게 그렇게 또 아주 쉬운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만약에 설사 여기서 바닥을 잡더라도 이게 내일이 될지 아니면 금요일이 될지 아니면 다음 주초로 넘어갈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고민되는 게 제일 이제 난이한 게 하나 나올 수 있어요. 난이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잘 그 소화를 할 것이냐. 그것도 이제 저한테는 또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 이거 저도 어려워요. 저도 어렵다.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요렇게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냐면 오히려 이쪽 가능성도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도 한 60%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진짜로 바닥을 잡아. 바닥을 잡아. 그래서 밀렸다가 여기서 반등을 쫙 하는 거죠. 반등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바닥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일정 부분 반등, 일정 부분. 그 일정 부분이 얼마큼 반등할지는 저도 몰라. 그걸 뭐 어떻게 알겠어요? 신도 모르지. 그렇죠?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뭐 횡보를 한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방금 제가 여기가 이제 지금 선 긋는 라인이 1870인데 그렇죠? 여기까지 지수가 아이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그죠? 얘는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일정 부분 바닥 찍고 반등하죠. 반등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하면 좋은데 이렇게 반등을 안 하고 여기서 일정 부분 이렇게 반등했다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다시 쌍바닥을 만들든지 그렇죠? 쌍바닥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조금 꺾여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V자 반등은 제가 볼 때 힘들어. 바닥을 이번에 설사 여기에 바닥을 찍더라도 여기서 이제 V자 반등으로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뭐 이태리 유럽 뭐 전 세계가 중동 지금 완전 이게 팬데믹이 별건가 뭐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해야지 팬데믹이에요. 걔네들은 지금 중국에서 수십조 원의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팬데믹 선언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잖아요. 팬데믹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잘못하다가 글로벌 전체가 지금 경제가
이게 여러분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예전에 IMF라든지 그렇죠? IMF라든지 그 다음에 유럽발 금융위기 있었던 거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이런 것들이 다 지역적인 거죠. 지역적 무슨 금융 사태였었죠. 지역적. 어떤 뭐 미국이면 미국,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미국. 그 다음에 유럽은 또 유럽, 그렇죠? 뭐 그리스 문제라든지 이런 거 지역. 그때는 이 지역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는 어떤 지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이 더 이게 심각하고 골치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여기 방송에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현명하신 분이 방송을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명해지셔야 되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제가 뭐 중국에서 저기 시진핑이가 우한 방문했죠, 그랬죠? 그러면서 우한 방문해서 마치 우한의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된 것처럼 중국의 우한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처럼 거의 종식선언 하다시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우한 코로나가 지금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세요? 저는 제가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조 대표 저 사람들 또 음모론적인 그런 기질이 있구나. 난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걸 믿으십니까? 난 솔직한 얘기로 못 믿어. 예. 그건 못 믿어요. 예? 그걸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들?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중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고, 잠시만요. 얘기하다가 좀, 우리 강아지 때문에 잠깐만 리듬이 끊기네. 그거를, 예? 중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중국에서나. 왜? 중국이니까 공산주의 하에서의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가 감소됐다. 그걸 포커스를 어디다가 맞추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신천지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렇죠? 예. 신천지에다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얘기가 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걔네들은 의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구로구에 콜센터에서 몇십 명이 무단 거기서 90명이 뭐예요? 그렇게 막 갑자기 또 나옵니까? 그런 거를 믿으면 제가 볼 때는 순진한 거예요. 여러분들 KBS TV나 뭐 MBC, 뭐 SBS 공영 그리고 뭐 JTBC 하다못해 조선일보 뭐 이런 거 신문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잖아요. 걔네들 뉴스를 믿어요? 제가 볼 때 믿으면 그건 조금 순진하신 거지.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 돼서 따뜻해지니까 우한 코로나가 이제 진정이 됩니까? 그런데 왜 아프리카에서 그렇죠? 중동이 지금 날씨가 추워요? 중동 이런 데가 날씨가 춥습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거기가 날씨가 춥습니까? 동남아시아 같은 데도 거기가 날씨가 추워요? 날씨하고 아무 상관없거든. 봄 된다고 날씨가 따뜻해졌다고 우한 폐렴이 없어지나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좌파죠. 문재인 쪽에. 왜? 지금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면피하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문재인이가 그렇죠? 세상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군요. 우리가 우한 폐렴 있죠?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모범국이다. 모범국 그렇죠?
오죽했으면 뭐 저기 뭐야 그 기자회견 누가 그거 하는데 외국 기자가 예? 대만 기자란 그런가 그걸 또 저기 뭐야 핵심을 찔러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말도 답변도 못했다 그러더군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런 얘기 믿으면 안 되죠. 절대 지금 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문정부에서 지금 문재인을 비롯해가지고 그 하수인들은 입만 열면 그렇죠? 얘네들은 입이 아니야. 뻐꾸기만 입만 열면 뻐꾸기 날리잖아. 얘네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얘네들이 진실을 얘기하는 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진실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부 다 왜곡 거짓말. 그렇죠?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10가지를 얘기하다 보면 한두 가지, 서너 가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뭐 선의의 거짓말. 근데 얘네들은 완전히 거짓말이 10가지 얘기하자면 10가지가 다 거짓말이야. 그걸 속는 국민들이 바보죠. 그리고 국민들이 바보 같으니까 또 그렇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죠. 왜? 거짓말이 통하니까 거짓말을 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21세기 문명사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그것도 무료로 주는 것도 아니고 원가 300원짜리를 1,500원씩 들고 줄 서가지고 저도 갔다가 싸움만 하고 왔다 그랬잖아요. 문명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리고 그걸 지금 사는 겁니까? 배급하는 거죠. 배급사회로 지금 배급사회 훈련시키는 거잖아요. 그나마도 못 사고 돌아오잖아요. 지네들은 청와대에다가 수만 장씩 마스크 비치해놓고 있고 그러면서 서민들한테는 마스크 안 써도 된대.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막 스팀이 받아가지고 혈압 올라요. 제가 혈압도 있어가지고 혈압약 먹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화를 안 내려고 그러는데 이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 얘기 들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진짜로 왜 국민들이 가만히 있느냐. 집에서 낯들고 몽둥이 들고 청와대로 가면 저도 앞장서서 가고 싶어요. 갈 거고.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 치는 그리고 그 한 통 속이 된 뉴스나 신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거 되게 심각한 거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근데 제가 또 화가 나는 게 아까도 그랬지만 아니 그 팩맨님 같은 죄송합니다. 팩아무개님 같은 경우는 우파잖아. 우파. 자유 우파잖아. 근데 내가 그 방에서도 제가 보면 뭐 오히려 앞장서서 뭐 저번에 보니까 뭐 코로나 19가 끝났다는 등 뭐 이제는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니 젊으신 분이 나보다 더 감각이 좋을 줄 알았어. 그러면서 말이에요. 이제 금방 끝나니까 이제 저번에 뭐 중국에서 뭐 감소 추세 감소되고 있다 뭐 그런 예를 들면서 이제는 끝났다 뭐 그러다. 아니 그걸 믿는 자체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우파 방송하실 때는 그렇게 열렬하게 욕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런 거는 왜 믿나? 좀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져야 돼요. 지금 미국도 좀 여러분들 뭐 저기 뉴욕이니 저 워싱턴 주니 뭐 이런데 전부 다 비상사태. 그리고 지금 저 이태리는 전부 다 6천만 명의 인구를 전부 다 가택에서 움직이지 말아라. 이렇게 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지금 유럽 전체가 다 번져나가고 있고 공포의 도가니 속에 경제가 무너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중국에 공장 돌아간다? 공장 돌아가는데 우리나라에 저기 뭐야 지금 미세먼지가 이렇게 깨끗합니까?
공장 돌아가면 여러분들 작년 3월달, 2월달 기억 다 나시잖아요. 하늘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뿌연데 지금은 그렇게 뿌옇지가 않더라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를 꼭 뉴스를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거지. 왜? 그래야지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지금. 응? 현실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잘못하다가 말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조 대표 저 사람 조금 좀 이상하다. 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약간 조금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납득이 가실 거예요, 아마. 이거는 잘못하다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전체의 경제가 무너져 버려요. 그런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예? 미국이 심각하지 않으면, 그렇죠? 미국이 심각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들 지금 뭐 경제, 저기 뭐 지금 이거에 대한 어떤 부양책을 그렇게 심각하게 급하게 내놓지 않죠. 심각하지 않은데 뭐하러 급하게 내놔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급하게 지금 그렇죠?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 부양책 지금 내놓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각 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고 일본도 지금 저기 올림픽도 지금 연기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최소한도 1년에서 2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세상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맨날 뭐 코로나에 뭐 지금 확진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하는 그 가짜 뉴스에 그렇게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거는 완전히 뒷북치고 있는 거죠. 세상을 잘못 보고 있는 거지. 현실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방금 제가 외국인들이 이 1870에서 그렇죠? 아까도 뭐 그 콜이나 풋을 보여드렸는데 뭐 풋 사는 것도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그래서 밀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 만기이니까 만기를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여기 바닥 찍었으니까 올라가자 해서 다행히 올라가 주면 전 좋겠어요. 저도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지니까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870이라는 절대적인 지지선 이건 되게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설명 드린 동영상 올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630에서 1640까지 내려가요.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도 진짜 이건 무서워요. 뭐냐면 오늘도 보다시피 코스피 시장에서 그렇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오늘만 매수한 게 이건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오늘만 매수한 게 1조가 넘잖아요. 오늘만. 그렇죠. 오늘만. 그 다음에 저 코스닥 시장에서도 3천억 넘죠. 3천억 넘고. 여기도 1조 2천억. 1조 3천억 가까이. 이게 누적 매수가 지금 이제 15조가 뭐야? 이제 16조, 17, 뭐 거의 한 17조 가까이 돼가려고 그러네. 근데 지금까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투매 안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신용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제 신용 물량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깡통 이미 난 것도 있고 깡통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이제 속출하기 시작할 거라고요. 깡통이 뭐냐? 반대매매죠. 반대매매. 그렇죠? 신용으로 산 거는 주가가 내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팔고 싶지 않더라도 내가 돈을 채워놓지 않으면 신용으로 산 물량을 증권사에서 강제로 팔아버려요. 그러면 강제로 팔아버리면 주식을 담보로 해서 또이또이 돼가지고 깡통이 되는 거죠. 제로, 영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개인들의 투매가 안 나왔는데 만약에 1870에서 지지가 안 나오고 거기를 깨고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어떤 사태가 터질 거라는 건 예상이 되잖아요. 무슨 예상이 됩니까? 그렇죠? 반대 매매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반대 매매 나오죠. 반대 매매 나오죠. 그냥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저게. 그리고 팔아서 돈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증권사에서는 신용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개인들이 안 되겠다. 예? 깡통이라도 면해야 되겠다 하면서 투매가 나오겠죠. 투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 투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투매가 나오면 이게 무슨 뭐 몇천억 아니면 뭐 한 조단이라도 뭐 조단이 한 1, 2조, 2, 3조 정도면 괜찮은데 예, 지금 누적 매수가 대충 한 17조 넘어갈 것 같거든요. 17조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투매로 나온다 그러면 상상도 하기 싫어요. 진짜 상상도 하기 싫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그 상상이나 가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막 종목들이 막 무너질 때 끔찍하잖아요. 두산중공은 막 21%씩 무너지고 뭐 무너지고 하는데 근데 이거 무너진 것도 아니야. 이 정도. 물론 두산은 오늘 뭐 특별하게 무너졌지만은 이 정도 무너진 것 같고 무너졌다. 뭐 삼성전자 뭐 4.58 무너졌다. 이게 무너진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무너지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한가 근처로 막 밀려버린다니까. 예? 그것도 한 이틀 연속. 그런 사태가 터진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요, 진짜로 아비규환이 되는 거야, 아비규환. 그래서 제가 지금 주식을 못 사는 거예요. 제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십니까? 1870이 지지가 될지 안 될지 그거를 제가 확인해야 되고 설사 지지되고 반등이 되더라도 그게 일정 부분에 기술적 반등으로 그칠지 진짜로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바닥을 찍어주는 건지 그거를 구별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같은 방에 있었다는 얼굴도 모르면서 그 청 때문에 그리고 제 과거에 전문가 활동을 했던 그 어떤 뭐 의협심은 아니고 어떤 직업의식이죠. 직업의식이 발생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맨날 유튜브에다가 그 동영상을 그렇게 경고성 동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뭐 제가 할 일이 없어 올렸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뭐 유튜브로 장사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올렸을 때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위험 관리 하신 분들은 정말로 복 받은 분이에요. 복 받은 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고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게 무슨 뭐 틀렸습니까? 틀렸는데요? 또 어떤 분도 그럴까봐 틀렸는데요? 뭐요? 어저께 밤에 뭐 셀트리온 뭐 종목 좋다며요. 차트가 이쁘다며요. 혹시 그렇게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제가 어저께 셀트리온 것도 그랬잖아요. 이 셀트리온도 분명히 차트가 조만간에 그렇죠? 조만간에 한번 조정을 완료하고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렇죠? 그런데 절대 이거를 밑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 밀릴 때 잡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있었던 그 방에서는 밀리는 거를 계속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 때문에 떨어질 때마다 잡아라 뭐 이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혹시라도 얘가 바닥을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매수를 했다가는 오늘 같은 그렇죠? 요 계속 있었던 하락장에서 이런 경우를 당하는 거란 말이죠. 얘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거는 어저께도 그랬잖아요. 이런 경우에 얘는 주봉상에 60주선을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나온 후에 매수를 해야 된다. 얘를 싸게 주고 살라고 거기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밑에서 잡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종목을 여러분들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 추세가 하락인 구간에서의 매수 방법, 추세가 상승인 구간에서 매수 방법은 다 달라요. 그것조차도 구분을 못하면 그건 초보지. 그 기초적인 것도 모르면 그건 왕초보죠, 왕초보. 여러분들 오늘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 정말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도 제가 결론을 못 내는 거는 그죠?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저도 그냥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거지. 이거를 예측하는 거는 제가 뭐라 그랬죠?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틀리든 맞든 그러면 맞으면 봐요 제가 맞았잖아요. 그렇죠? 틀리면 아유 주식이라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바야 뭐하러 그렇게 얘기합니까?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죠? 하지만은 그 지금 현재 어떤 외국인들의 방향성,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차트의 흐름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을 어느 정도 예상 흐름을 보면서 지지선도 설정해 놓고 그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는 또 어떻게 방향을 더 밑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런 거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그 위치에 온다 아닌다 거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 이건 아니죠. 그 결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현명한 우리 회원님들, 유튜브 회원입니다. 회원님들은 제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고 잘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도 지금 고민이에요. 무슨 고민이냐? 이제 당장 이제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금요일 옵션 만기일 다음 날 뭐 변동성도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서 만약에 지지를 못 받고 밀렸을 때는 어떡하나.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지지 못 받고 밀려도 저는 좋아요. 왜? 그러면 1600대까지 내려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삼성전자를 완전히 뭐 똥값에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요. 그렇죠? 그럼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고민할 건 없어요. 물론 뭐 제가 조금 일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아까 제가 뭐 상상인 잠깐 얘기했는데 그건 백주니까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삼성 SDI를 조금 들고 있거든요. 저번에 샀다가 고점에서 수익 내서 팔고 그 다음에 조금 밑으로 밀렸을 때 물량 다시 또 정리하고 그래서 일부 갖고 있어요. 근데 뭐 갖고 있는데 뭐 그 정도는 제가 뭐 크게 제 전체적인 투자 비중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부담 없어요. 그나마 또 오늘 고맙게도 삼성 SDI가 근데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오늘 뭐 크게 안 밀렸다 하는 게 뭐 별로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거는 좀 많이 밀렸죠. 그렇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더 밀리더라도 뭐 크게 비중이 있는 게 지금 줄여놨기 때문에 뭐 물론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매수 단가에서 조금 밀려 손실 보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 물량만큼은. 근데 뭐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밀려서 삼성전자를 저는 거기다가 풀 베팅 하려고 그래요. 풀 베팅. 왜? 몇 년에 한 번 오는 기회 아닙니까? 몇 년에 오는 기회. 근데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870에서 거기서 반등을 했을 때 그게
V자 반등하기는 분명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지금 보는데, 그랬을 때 그게 기술적 반등에 혹시라도 기술적 반등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높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고민이에요, 진짜. 예, 왜냐면 제가, 물론 근데 분할이라는 도구가 있죠.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한번, 배팅을 한번 분할로 안 하고, 만약에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그러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사버리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이제 한 방에 샀는데, 혹시라도 거기서 그나마 뭐 기술적 반등이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못하고 다시 못하고 밑으로 꼬꾸라지면 그건 손실이 크죠. 그건 손실이 커지죠. 왜? 1630이나 40대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고민해봤자 답이 안 나와요. 왜? 정답을 모르니까.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내일 이후의 장을.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더군다나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은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 보셨잖아요. 뭐 종목이 중요합니까? 지수가 폭락을 하니까 모든 종목이 우량주 뭐 할 거 없이 중대형주 할 거 없이 다 밀려 부딪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1870이 무너지면 개인들의 투매 물량, 그 다음에 뭐 반대매매 이런 거 나오면 그때는 더 진짜 잔인할 정도의 하락이 나오거든요. 종목들이. 진짜로 그건 끔찍해요. 끔찍해. 진짜 끔찍하다. 여러분도 그런 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몇 차례 경험을 해봤거든. 진짜는 그때는 끔찍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다음 주초, 월, 화, 수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특히 뭐 그냥 뭐 주식을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냥 뭐 장이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 하고 그냥 담담하게 재밌게 보세요. 근데 주식을 들고 있거나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중요한 그런 위치가 된다. 절대절명의 자리가 될 수 있어요. 내일, 모레, 다음 주초. 아셨죠? 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저는 이제 충분하다고 보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전문가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잘 대응하셔서 혹시라도 뭐 주식을 좀 많이 들고 계셔서 손실이 나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버텨내셔야 될 거고, 그리고 또 현금을 좀 들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수익 내셔가지고 혼자 즐기시면 돼요. 뭐 저 커피 안 사주셔도 됩니다. 제가 누구한테 얻어먹는 걸 되게 싫어해서. 농담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또 7시 47분 흘러가고 있는데, 뭐 저도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내일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옵션 만길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마음에 시장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의 준비도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그냥 상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이렇게 장이 흘러가면 아니면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대응을 할까 하는 또 시뮬레이션을 자꾸만 그려봐요. 이런 얘기 또 들으시면 저 인간은 완전히 뭐 주식에 미친 놈이네. 사실 주식에 미쳐야지. 주식에 미쳐야지 수익이 날 수 있어요. 이게 뭐 대충 해서 수익이 날 수 있으면 뭐 주식해서 개인들 돈 다 벌죠. 좀 주식에 약간 미쳐야 됩니다. 반은 미쳐야 돼요. 우선 아이폰을 잠금 해제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여튼 여러분들 빨리 이 위기의 장을 뭐 잘 극복하셔가지고 좋은 기회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게 앞으로도 그렇게 만만치 않은 장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까 그 글로벌 시장의 동시다발적인, 그렇죠, 지역적이 아닌 게 지역적이 아니다. 이거는 세계 곳곳에 경제가 지금 붕괴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가짜 뉴스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다. 똑똑해져야 된다 하는 점 말씀드리고, 저도 괴로워요 사실은요. 여러 가지로. 오늘 또 제가 전에 있었던 방에 대해서 또 제가 너무 직설적인 비평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모르신다고 그러면 아셔야죠. 왜?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걸 뭐 모른 척 해준다고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글쎄요, 저하고 사고방식이 다르네요.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내일장, 모레장, 그리고 다음 주초장 잘 대응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